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억 부자 챌린지의 꿈나무입니다. 여러분, 최근 제 채널이 구독자가 200명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꽤 있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하고 두 다리 뻗고 꿀잠 자는 법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온 구독자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현재 제 자산의 100%가 전부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 그대로 주식 몰빵이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은 위험자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험자산에 100% 전 재산을 넣어놓고도 아주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혹자는 자산 분배는 기본인데 너무 무모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철수와 영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철수의 초기 투자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을 한 번에 주식에 전부 넣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초기 투자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을 한 번에 주식에 넣은 뒤 매달 꾸준히 100만 원씩 30년 동안 투자했습니다. 철수와 영희 두 사람 다 30년 동안 투자하였고 첫 투자 시기는 동일하고 매년 수익률은 15%로 동일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0년 뒤에는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철수입니다. 맞추셨나요? 영희의 총 투자 원금은 4억 6천만 원이며 연수익률이 15%로 30년을 투자했을 때 총 플러스 2643%의 수익률로 수익금은 약 플러스 121억 원, 총 평가금은 원금 더하기 수익금을 해서 126억 원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철수의 총 투자 원금은 2억 원이며 연수익률은 영희와 동일하게 매년 15% 30년 투자 시 총 플러스 6,521%의 수익률로 수익금은 약 플러스 130억 원, 총 평가금은 원금 더하기 수익금을 해서 132억이라는 기적의 숫자가 나옵니다. 투자 원금 자체는 영희는 4.6억 원, 철수는 2억 원으로 영희가 철수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수익률은 철수는 6,521%, 영희는 2,643%로 철수가 영희보다 약 2.5배 정도 높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자, 이 표는 철수의 수익률 표인데요. 처음 투자금 2억 원에 1년차 때는 수익률 플러스 15%가 나서 수익금이 3천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해 수익률 15%는 2억 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금 3천만 원을 더해서 총 금액 2억 3천만 원의 15%이므로 수익금이 3,450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억 3천만 원 더하기 3,450만 원을 더해서 총 금액이 3,645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똑같이 1년간의 15%의 수익률이라도 1년 차에는 고작 수익금이 3천만 원이지만 30년 차에는 이자가 쌓이고 쌓여서 이미 불어난 돈의 15%이기 때문에 수익금이 17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스노우볼 효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눈덩이를 산 정상에서 굴릴 경우 그 눈덩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눈덩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이겁니다. 주식 투자는 이와 같이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눈덩이는 투자금, 산은 시간입니다. 결국 처음 굴리는 눈덩이가 크면 클수록 또한 산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마지막에 완성되는 눈덩이의 크기가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투자를 한 살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눈덩이를 굴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리의 마법을 알고 난 뒤 저의 목표는 철수였습니다.
2억만 넣어놓고 1년에 15% 수익만 내면 30년 뒤에 130억이 된다. 저는 이 목표를 정하고 난 뒤 정말 머리에 전구가 켜진 듯한 짜릿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목표 수익률은 항상 1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매년 15%의 수익률을 장담할 수 없다. 둘째, 100%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면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정말 싸졌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한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함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분명 매년 수익률 15%가 말이 되느냐, 미국 시장평균 수익률이 7% 정도인데 네가 그 2배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 삼성전자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이렇게 4가지 주식의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년 수익률, 5년 평균 수익률, 10년 평균 수익률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해마다 모든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작년 수익률은 45.1%입니다. 5년간 평균 수익률은 29.9%, 약 30%죠. 10년 평균 수익률은 18.6%입니다. 애플의 작년 수익률은 80.7%, 5년 평균 수익률은 43.2%, 10년 평균 수익률은 31.1%입니다. 아마존의 작년 수익률은 76.2%, 5년 평균 수익률은 38.9%, 10년 평균 수익률은 39%입니다. 엔비디아의 작년 수익률은 121.9%, 5년 평균 수익률은 94.4%, 10년 평균 수익률은 57%입니다. 어떤가요? 물론 이 수치는 평균값이라 역성장을 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매년 수익률이 15%를 훨씬 상해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배당금 재투자도 포함시키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만 잘 선택한다면 매년 15%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함정, 100%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면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정말 싸졌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한다. 이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목표가 100억이고 2억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 최소 1억까지는 최대한 빨리 주식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억까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전부 주식에 넣어서 100% 주식 비중으로 가져가고 주식 평가금 1억이 달성이 되면 2억까지는 현금을 10% 정도 비축해놓고 90%의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가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습니다. 이 10%의 현금은 주식이 정말 싸졌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현금 준비금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함정도 어느 정도 해결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 평가금 2억이 달성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 최소한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릴 것입니다. 일단 투자를 아예 멈추지는 않고 최소한이라도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금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100억이 달성된 시기가 30년 후가 아닌 단 1년이라도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지금은 거의 주식에 대해서만 컨텐츠를 만들고 있긴 한데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모으면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가이드라인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 투자금 2억, 매년 수익률 15%, 30년 후에 130억 달성하기. 1. 주식 평가금 1억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돈이 생기는 대로 전부 주식에 100% 투자한다. 2. 1억 달성 시 2억까지는 현금 비중을 10%로 맞추고 주식에 100% 투자한다. 즉 현금 2천만 원, 주식 2억 원을 달성한다. 3. 주식 2억 원이 달성되기 전에 경제 위기가 와서 폭락장이 연출되면 모아놓은 현금 2천만 원으로 헐값에 주식을 담는다. 4. 주식 2억 원이 달성되면 투자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현금 비중을 크게 늘린다. 5. 늘어난 현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것이 제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1번을 달성하고 2번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00% 주식에 투자했고 지금은 현금을 모으면서 투자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매달 기계처럼 딱 얼마를 모으고 얼마를 투자하고 이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달에는 나도 모르게 주식을 너무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 달에는 주식을 안 사고 현금을 늘리고 이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주식 2억 현금 2천만 원만 달성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2번이지만 얼른 5번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리효과에서부터 제 가이드라인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았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로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 2번까지밖에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제가 주식에 100% 투자했어도 두 발 뻗고 꿀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리효과를 알고 나만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복리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하고 이걸 이용해서 본인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보세요. 참고로 복리계산은 힘들게 직접 할 필요 없이 어플도 있고 네이버나 구글에 복리계산기라고 검색하셔도 나오는 게 많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복리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상황과 재정에 맞게 목표를 꼭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투자하는 사람과 명확한 본인의 목표를 세우고 투자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중에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 시 큰 도움이 됩니다.